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위치 결정 모듈 실습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파라미터 설정한 거 그대로 활용을 하고요. 가감속 속도만 원래 500ms로 설정을 했던 것 같은데 그거만 이제 300ms로 설정을 했고요. 나머지는 다 디폴트가 그대로 가고요. 그래서 지난번 강의를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파라미터 기본 파라미터는 지난번 강의를 참고하시고 이제 그 서버 앰프 저희 거 같은 경우는 MR 모델이 MR J4 10A 모델이라서 전자기업이를 설정하는 스위치가 달려 있죠. 물론 이제 이걸로 하지 않아도 MR 컨피규레이터라는 프로그램으로 직접 서버 앰프에 연결을 해서 전자기업이 값을 수정을 해도 상관없겠지만 수동으로도 얼마든지 이제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촬영한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있는 모드 버튼을 누를 때마다 전체 메뉴가 이렇게 로테이션 되고요. 그 중에 파라미터 A죠. 파라미터 A의 6번이 분자 값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26만 여기 이제 위값 아래값 그래서 26만 2144값. 그래서 셋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업이나 다운을 누르면 숫자 값이 바뀌게 되고요. 예, 모드 버튼을 누르면 이게 지금 총 8자리 중에 이제 앞 윗자리 이게 이제 하위 자리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셋 버튼 빨리 들어왔는데 셋 이렇게 깜빡일 때 셋 버튼을 눌러주시면 설정 값이 완료가 된 상태고요. 그 상태에서 이 업 버튼을 다시 눌러주시면 파라미터 7번으로 오는데 이 7번 파라미터가 분모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셋 버튼을 누르는 거죠. 이제 셋 버튼을 누르면 지금 이제 설정되어 있는 게 3125 값이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값이 설정된 거는 지난번 강의에서 설명드렸듯이 4194, 304 그리고 이쪽에 우리 그 위치 결정 모듈에는 5만이라는 펄스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약수로 나누는 거죠. 공약수로 값을 나누다 보면은 지금 요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26만 2144 값이 분자 값이 되는 거고 분모 값을 여기 이렇게 넣게 된 거죠. 그리고 다시 설정이 다 끝났으면 이제 C 커런트에서 셋 버튼을 누르면 실제 엔코더가 움직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서브 앰프에서 전자기업비를 설정하는 값이고요. 지난번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설정을 하고 실제 요 파라미터 값을 PLC에 라이팅을 해야 되는데 라이팅을 할 때는 PLC가 스탑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에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스탑을 아니면 여기 지금 이제 메인 프로그램은 제가 짜놓은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전부 다 캔슬로 해서 짠 적 없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인텔리전트 펑션 모듈에서 저희가 지금 작성한 거는 포지션 데이터만 작성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체크를 해제해도 되고 파라미터하고 포지션 데이터도 저희가 지금 작성하지 않았죠. 그래서 기본 파라미터만 작성을 했기 때문에 파라미터만 원래 다운로드를 하면 됩니다. 근데 전원을 껐다 키면은 이건 지금 요 세 개의 데이터는 버퍼 메모리에 들어가는 거여서 전원을 껐다 키면은 데이터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플래시 롬에다가 덮어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체크를 해주시고요. 근데 지금 라이팅을 하려면은 PLC의 상태가 보시면은 지금 현재 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파라미터가 다운로드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스탑 상태로 바꿀 거고요. 스탑 상태에서 보시면은 지금 이제 CPU 모듈에
그 CPU의 런 LED가 지금 오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 파라미터를 라이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에서 위치 결정 모듈에 여기 있는 파라미터하고 플래시롬 라이트만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팅이 다 끝났고요. 네, 라이팅이 끝났으면 이 파라미터가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메뉴가 이 툴에 인텔리전트 펑션 모듈 툴에 QD75D2N의 포지셔닝 테스트 여기 이제 메뉴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디벨로퍼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QX 컨피규레이터인가 그 프로그램으로 이제 별도로 작업을 했었는데 그 작업했던 게 이제는 이 웍스2에서는 이 안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직접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60 스타트 어드레스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QD75 D2M 모델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인프가 연결이 현재 지금 되어 있어서 이렇게 작동이 되는 거고 그냥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는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없어요. 장비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고 심플 모션은 뭐 다른 메뉴가 있긴 한 것 같은데 아직 저도 지금 심플 모션 장비가 저희 교육기관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저도 아직 테스트를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를 해보고 테스트 프로그램을 시키면은 이렇게 메뉴가 뜨는데요. 여기서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여기 조그 매뉴얼 펄스 제너레이터 OPR 여기까지만 요걸 가지고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조그 기동, 즉 수동 기동을 이제 기동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 포워드 런이나 리버스 런을 하면은 움직이는데 그 전에 속도 값을 줘야 됩니다. 무조건 요 0값 이상을 줘야지 경고가 안 나와요. 0이 아닌 값을 주면은 그러니까 속도 값을 0으로 해놓고 포워드나 하면은 일단은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메뉴에서 조그 스피드 값을 저건 좀 수정을 제가 안 했는데 200으로 줬는데 200보다 더 큰 값을 주게 되면은 경고가 나옵니다. 이렇게 301번인데 이 경고 값을 확인하시려면은 아래쪽에 있는 에러 워닝 디테일 컨펌을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해서 조그 속도 값, 속도 제한 값을 지금 오버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경고만 띄울 뿐이지 동작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고값 지금 200을 넘어가진 않죠. 그래서 경고는 띄웠지만 동작을 하고 있는 제한을 걸어서 동작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이 경고 값을 클리어를 하려면 에러 워닝 리셋 버튼을 눌러주시면 리셋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조그 기동을 해볼 건데요. 지금 너무 조그 속도가 느리니까 이걸 다시 한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mm 값으로 다시 라이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이팅 한 다음에 다시 툴에 인텔리전트 펑션 모듈에 포지셔닝 테스트에 들어오시면 네, 리밋 밸류를 1000으로 줬기 때문에 1000 값을 줘도 상관이 없는 거죠. 이렇게 다 움직이고 있고요. 실제 모터가 움직이는 것을 보여드리면 네, 여기 지금 보이시는 부분이 모터인데 이렇게 치워놓고 한번 움직이는 게 해서 포워드 런 하면은 실제 모터가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서버 모터에 위쪽에다가 타임 벨트를 걸어 가지고 정회전일 때 밑으로 내려가고요, 역회전일 때는 위로 올라오도록 지금 장치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포워드 런일 때 밑으로 어드레스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리버스는 이 어드레스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시면은 OPR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서 머신 OPR 오리진 포지션 리턴 해가지고 원점 복귀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OPR 버튼을 누르면 원점 복귀해서 크립 스피드 150으로 떨어지는 거 확인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디 부분이냐면 우리 기본 파라미터에서
이 OPR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점 복귀 속도는 1500이고, 그 근접 도구 센서를 체킹을 했을 때는 150mm로 속도를 감소해서 원점 잡는 그런 동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원점 잡는 걸 보여드리면, 밑에 쪽으로 파워드를 시켜서요. 이쯤에서 OPR 잡는 걸 해보면은, 지금 이게 원격으로 하다 보니까 원점 복귀 중에 제가 다시 눌러서 지금 약간 통신이 느려서 지금 잘 안 보이는 건데요. 지금 원점 복귀 중에 제가 또 눌러서 에러가 발생이 됐고요. 원격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문제는 좀 발생이 되네요. 이 위치에서 다시 원점 복귀를 해보면 원점 복귀 속도 1500에서 원점 도구 센서 하니까 150 속도로 다운돼서 원점을 잡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Retry OPR with Limit Switch 이 기능이 동작이 되는지를 확인하시려면 현재 이 상태에서 다시 여기 있는 OPR을 누르면 원점 복귀 방향이 리버스라고 있기 때문에 다시 위쪽으로 올라옵니다. 근데 위에 있는 리밋 스위치가 감지가 되면 자체 알고리즘에 의해서 다시 정방향으로 돌려서 근접 도구가 다시 온오프 된 다음에 역방향으로 다시 원점을 잡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OPR을 누르면 일단 뒤로 갔다가 체크가 되면 앞으로 왔다가 다시 잡는 알고리즘이 자체 내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렇게 Retry OPR with Limit Switch 옵션을 줬을 때 이렇게 작동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옵션을 주지 않으면 이 원점 복귀한 상태에서 OPR을 실행을 시키면 그냥 위쪽에 있는 하한 센서 지나쳐서 기구부가 위쪽으로 그냥 충돌을 하는 그런 사례가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기능을 잘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머신 OPR 다음에는 하이 스피드 OPR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하이 스피드 OPR은 크립 스피드로 속도가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 스피드는 머신 OPR이 진행된 다음에 꼭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신 OPR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이 스피드 OPR을 진행을 하면 경고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머신 OPR을 보여드리면 원점 복귀 속도인 1500 저희가 정해놓은 1500 속도로는 그대로 다운이 되는데 크립 스피드로 떨어지지 않고 바로 정지하는 것을 원점 어드레스 기준으로 0점 위치로 정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조그 기동을 요 테스트 툴을 가지고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직 저희가 위치 데이터는 넣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위치 데이터 값을 넣어서 실제 이제 돌려보는 것을 연습을 해보려고 하고요. 요거 말고도 툴에는 모니터링 하는 기능도 있긴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QD75에 포지셔닝 모니터라고 해가지고 센서 신호라든지 뭐 속도 값이라든지 먼저 위치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도 보시면은 어퍼 리밋하고 뭐 로어 리밋, 어퍼 리밋 신호가 들어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모니터 툴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요거는 많이 보지 않고요. 보통 이제 터치에다가 작화를 해서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도 있다는 것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강의 녹화 런타임이 네, 14분인데 위치 결정 데이터 집어넣는 잠시만요. 네, 그냥 이 상태에서 위치 결정 데이터까지 넣는 것을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렇게 일단 기본적인 테스트가 끝나셨으면 여기에는 이제 포지셔닝 엑시스 1 데이터, 2 데이터가 있는데 이 75D2M 모델은 2축 모듈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1축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고 요게 2축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축 데이터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100개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쭉 내려보시면 100개밖에 보이질 않는데 이게 원래 100개가 아니고 600개까지 메모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다 보시려면은 옵션 들어가서 툴에 옵션 들어오셔가지고 프로그램 에디터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인텔리전트 펑션 모듈 쪽에 메뉴를 보시면
기본값이 1에서 100까지밖에 안 보이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특정 범위를 볼 수 있도록 메뉴가 있는데 이거를 다 1번부터 600번까지 다 보고 싶다. 그럼 1에서 600 하신 다음에 OK를 하시면 이 부분이 다 이렇게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100번까지 다 600번까지 다 볼 수가 있고요. 지금은 테스트 단계니까 위치 결정 데이터를 한 5개 정도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위치 결정 데이터에 end가 있고 continue가 있고요. 그리고 로케이션이 있는데 continue를 하면 2번으로 가라고 하면은 그 다음 위치 결정 값까지 가니까 여기를 end로 결정을 할 거고요. 여기는 로케이션으로 설정을 할 거고 여기는 end로 설정을 할 겁니다. end는 1번으로 가라고 하면은 이 1번만 가고 종료를 하는 거고 이 continue는 2번을 가라고 하면은 end를 만날 때까지 무조건 진행을 합니다. 근데 가감속 값과 여기 있는 듀얼 타임 휴식 시간을 갖는 듀얼 타임 시간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멈추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4번을 가라고 하면 이 로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가감속을 하지 않고 그냥 그 궤적을 계속 그 주소값을 듀얼 타임에 영향도 받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동하는 게 로케이션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ABS 그 다음에 이제 ABS라는 게 있는데 ABS는 원점 ABS 라인 1이라는 거는 그 원점으로부터의 기계 원점이 아까 잡아놨는데 그 기계 원점으로부터의 그 원래 실제 운전을 할 때는 현재 위치점에서 그 커런트 포지션에서의 절대 위치인데 요거는 어드레스가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아까 테스트에서 좀 다시 보여드리긴 할 건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때는 원점에서의 절대 위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을 원점에서의 절대 위치에서 포지셔닝 어드레스를 3cm만 이동을 하려고 하면은 30mm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3만 마이크로가 되는 거죠. 3만 마이크로로 속도는 리밋 스피드보다는 이하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mm 미리수로 할 거고 기본적으로 단위가 0.1 마이크로 속도는 0.01 mm/m까지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데이터도 ABS로 할 거고요. 우선은 그래서 5만까지 갔다가 5cm죠. 여기는 가감속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속도를 똑같이 일단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감속은 앞에 파라미터에서 300mm로 0번 파라미터를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기본 300이고 4개 중에 하나를 설정해서 골라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그냥 일단 ABS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케이션 이게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으니까 컨티뉴하고 로케이션하고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컨티뉴에다는 여기 휴식 기간 즉 50mm까지 간 다음에 0.5초를 쉬도록 정지한 다음에 이동하도록 옵션을 하나 더 줄 거고요. 로케이션도 똑같이 줄 건데 로케이션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로케이션도 원점에서 300 여기 1번 갔다가 다시 갈 거니까 여기도 똑같이 여기는 50mm 갔다가 80mm 갈 거고요. 여기도 똑같이 50mm 속도도 근데 여기도 듀얼 타임을 500mm를 똑같이 줄 겁니다. 8만에 이렇게 값을 줄 거고요. 그래서 2번 움직였을 때와 4번 움직였을 때의 차이점을 한번 이제 보시라고 이렇게 일단 이거부터 테스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원격으로 하다 보니까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여기는 지금 선택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을 짠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까는 기본 파라미터 값만 선택을 했었는데 지금 포지셔닝 데이터 저희가 지금 작성한 게 포지셔닝 데이터죠. 그래서 포지셔닝 데이터를 입력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속도가 조금, 통신 속도가 조금 떨어졌네요. 이제 동작되는 걸 보여드리면, 일단은 원점을 잡고 있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다시 조그 테스트에 가서 원점 복귀를 먼저 한번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셀렉터 펑션에서 포지셔닝 스타트 시그널을 하면은 이 부분에 이제 1에서 600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1에서 600이 이 앞에 있는 넘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 1번으로 가라고, 1번 위치로 가라고 명령을 스타팅을 내리면 이렇게 3cm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때 속도는 저희가 여기에 줬던 1번 위치 데이터에 줬던 속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2번으로 한번 할 거고요. 4번으로 한번 할 건데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번으로 먼저 하고 스타팅을 누르면 잠깐 섰다가 가는 게 확인이 되죠. 다시 1번으로 올 거고요. 원점으로부터의 절대 위치니까 이제 3cm로 이동을 했고요. 다시 이번에는 4번 로케이션 똑같이 값을 줬는데, 로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스타팅을 걸면은 중간에 쓰거나 어떤 그 듀얼 타임이 적용되는 걸 보지 못하고 그냥 경로를 스루 패스해서 쭉 흘러가듯이 진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게 로케이션과 컨티뉴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해볼 수 있는 거는 ABS 말고 인크리즈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드로 할 거고요. 직선제어 인크리즈를 할 수가 있는데, 인크리즈를 두 개를 할 겁니다. 인크리즈를 두 개를 할 건데, 요거는 1cm씩 1cm씩 증가하는 거고요. 속도는 지금 맥시멈 속도가, 리밋 속도가 15,000이네요. 통신 속도가 좀 많이 늦어져서 2,000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2,000을 잡았고요. 근데 위치 값을, 여기는 플러스 값을 주고요. 요 아래 거는 인크리즈지만 요 실제 가는 값을 마이너스 값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라이팅을 하시면 잘못 눌렸죠? 그 통신 속도 때문에 그런 거라서 이건 좀 양해 바랍니다. 화면도 조금씩 지금 깨지기 시작했고요. 아까 이제 인텔리전트 쪽에 다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굳이 변경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원점은 굳이 다시 잡을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지금은 6번하고 7번만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 6번은 1cm씩 어드레스를 증가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6번 위치로 가라고 하면은 지금 8cm에 와 있는데 스타팅을 끊으면은 1cm만 더 움직인 게 보이고요. 7번 위치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1cm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cm가 빠진 게 보이죠. 물론 인크리지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마이너스 1씩 값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팅 할 때마다 1cm씩 빠지는 거 여기 어드레스 보이죠? 그렇게 빠지는 걸 볼 수가 있고 커런트 피드 밸류는 값을 변경할 수가 있고요. 머신 피드 밸류는 값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신 피드 밸류가 현재 실제 기계 값이 되는 거고 논리적인 그 거리 값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커런트 피드 밸류인데 굳이 수정하지 않으면 두 개의 값이 같고요. 커런트 피드 밸류 같은 경우에는 논리적으로 어떤 값을 수정을 그 위치 값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 값을 변경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6번 데이터를 스타팅을 하면은 1cm씩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이 테스트 프로그램까지 돌린 거를 보여드렸고요. 내일은 실제 이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이제 LD 프로그램에서 지금 이제 테스트 프로그램으로 돌렸는데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LD 프로그램에서 활용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음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